맞아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개인의 농촌 생활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AI 도구를 써서 유튜브 컨텐츠로 만드는 그 과정, 그걸 담은 안내서랑 관련 이미지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이거 되게 흥미로운 시도 같아요. 네, 그렇죠. 평범한 내 일상을 좀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막상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이 자료는 제미나이, 이미지 FX, 노트북 LM 이런 AI 도구들을 마치 친구처럼 활용해서 그 과정을 풀어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도구 설명서가 아니라 배롱나무와 포도 모종 만들기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예시로 딱 들면서 상상 속 장면을 그림으로 만드는 프롬프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바로 적용해보고 싶게 만들어요. 함께 주신 그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사진도 이 이야기랑 잘 연결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AI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 창작 과정을 도울 수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과 한계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탐색해 보시죠. 우선 이 자료는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살아온 경험은 진짜 풍부한데 이걸 어떻게 좀 매력적인 이야기로 엮어낼지, 그리고 PC나 마이크 같은 장비는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심지어는 내 목소리를 이렇게 공개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까지, 이런 고민들 혹시 여러분도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랑 실제 제작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죠. 아이디어는 있는데, 뭐랄까, 기술이나 표현 방식에서 장벽을 느끼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이 진짜 많은데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묻히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AI 친구들이라는 개념을 딱 꺼내드는 거죠. 뭔가 거창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 없어도 AI 도움을 좀 받으면 누구나 이야기꾼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첫 번째 친구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로 등장하는 AI는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친구를 아이디어 정리 전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머릿속에 막 흩어져 있는 생각 조각들 아니면 경험들 있잖아요. 이걸 가져다가 좀 논리적인 흐름을 가진 이야기 구조로 만들어주는 역할, 그걸 기대하는 거죠. 자료 작성자분은 그 배롱나무와 포도 모종 만들기 경험 이걸 가지고 제미나이한테 이야기 순서 좀 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더니 꽤 그럴듯한 순서로 정리를 해주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뭐랄까 뒤죽박죽인 서랍 속을 착착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이야기의 어떤 시작점 그리고 전개 방향 이런 걸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 제미나이가 제시하는 구조가 되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AI가 제안하는 구조가 항상 최선은 아닐 수도 있겠죠. 때로는 너무 좀 정형화된 틀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AI가 제안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되 뭔가 자신만의 개성을 더하는 과정이 중요하겠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뼈대를 세웠다고 치고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야기에 이제 생동감을 불어넣어야죠. 시각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미지가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AI 친구, 이미지 FX가 등장합니다. 자료에서는 화가 친구라고 부르더라고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림을 그려준다. 와,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는 기술 같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장면을 그냥 글로 설명하기만 하면 AI가 짠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니. 자료에서도 직접 그림 실력이 없어도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핵심은 프롬프트라는 개념인데요. AI한테 원하는 이미지를 얻으려고 입력하는 텍스트 설명,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결과물의 질을 좌우해요. 자료에는 이 프롬프트 예시랑 또 실제로 이걸로 생성된 것 같은 이미지도 같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마침 관련 이미지 파일 그림들 1 PDF도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첫 번째 프롬프트 예시가 꽤 길고 되게 서정적이던데요? 맞습니다. 예문일이 밤사이 세차게 내린 비가 벼가 자라는 논과 꽃과 잔디가 어우러진 마당에 세 마리의 하얀 닭이 먹이를 찾아 먹고 있다. 새벽 창밖의 풍경은 평화적이며 주변마저도 조용함을 주는 따스함이 느껴지는 봄, 가을의 아침이 다가왔다. 오늘의 해가 뜨고 있다. 따스함일까? 더움일까? 따스함을 반길게요. 이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 묘사, 그리고 감성적인 표현까지 담겨 있죠. 그리고 함께 주신 이미지 그림 위를 보니까 정말 비온 뒤에 그 싱그러운 논이랑 멀리 산후 보이고 마당에는 하얀 닭, 잠깐만요. 닭이
네 말인데요. 프롬프트는 세 말이었는데. 아, 이런 차이가 생기네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프롬프트가 의도한 그 평화롭고 따스한 새벽 시골 풍경 느낌은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AI는 프롬프트의 모든 단어를 막 기계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핵심 요소들, 그러니까 뭐 비온 뒤 논, 꽃, 잔디, 하얀 닭, 새벽, 해 뜨는 모습, 평화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가장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3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닭이 있는 평화로운 마당 풍경이라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현재 AI 모델의 능력치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평화롭고 따스한 느낌 같은 좀 추상적인 분위기까지도 시각적으로 구현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죠. 아, 단순히 객체만 나열하는 걸 넘어서 감성까지 담아내려고 한다. 그런 시도군요.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볼까요? 비닐하우스 관련된 프롬프트였죠. 네, 예문2는 그 집 외곽에 설치된 6동의 비닐하우스 중 하나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깊이 있게 땅을 파는 경운기의 로타리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었네요. 이거예요. 여기서는 시끄러운 소리나 힘차게 전진하는 같은 약간 청각적이거나 운동감각적인 묘사가 포함된 게 특징입니다. 함께 제공된 이미지, 그림 2는 그냥 여러 동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평범한 농촌 풍경 사진인데요. 프롬프트 속 그 경운기나 시끄러운 소리는 이미지에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AI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요소들, 예를 들어서 소리 같은 거요. 이걸 어떻게 이미지로 번역할지는 아직 좀 도전적인 과제예요. 이미지 생성 AI는 기본적으로 시각 정보에 집중하니까요. 이 경우에는 AI가 비닐하우스, 경운기, 잡업 이런 초어들을 중심으로 가장 좀 전형적인 비닐하우스 풍경 이미지를 생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롬프트의 모든 뉘앙스, 특히 비시각적인 요소까지 완벽하게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용자가 의도한 어떤 배경을 제공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미지는 정적이지만 아마 프롬프트 작성자는 그 안에 소리나 움직임까지 상상하면서 썼을 테고 AI는 그중에서 시각화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결과물을 내놓은 셈이에요. 그렇군요. AI의 현재 능력하고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그래도 글만으로 이런 배경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매력적이네요. 자료에는 이외에도 다른 프롬프트 예시들이 더 있죠? 네, 이미지는 없지만 하우스에서 나오며 옷에 묻은 혁을 털며 해질녘 하늘 배경으로 배롱나무 꽃을 보며 이쁘다고 독백하는 모습, 예문 3. 아니면 테이블에서 기도하는 노인, 예문 4 같은 프롬프트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 FX가 단순히 풍경뿐만 아니라 어떤 인물의 행동이나 감정이 담긴 개인적인 순간들도 시각화할 잠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 결과물이 얼마나 사용자의 의도랑 딱 일치할지는 프롬프트의 구체성이나 AI 모델 성능에 달려 있겠지만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구조도 잡혔고 제미나의 덕분에 시각 자료도 준비됐어요. 이미지 FX로. 그럼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목소리인가요? 맞습니다. 영상 컨텐츠에서 내레이션은 정말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AI 친구, 노트북 LM이 등장합니다. 자료에서는 AI 아나운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오,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한테는 진짜 쫄깃한 기능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노트북 LM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을 제공해요. 자료에 따르면 준비된 시나리오, 그러니까 대본을 PDF 파일로 출처 메뉴에 업로드하고 그 채팅창에 시나리오 전체를 나레이션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AI 오디오 오버뷰 기능을 쓰면 젊은 아나운서풍의 목소리로 생성이 된다고 하네요. 자료 작성자분은 이 AI 목소리가 꼭 자기 글에 딱 맞는 옷을 입혀준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듯한 그 젊은 목소리에 자부심까지 느꼈다고요. 아, 이 부분은 AI가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사용자에게 어떤 감정적인 만족감이나 대리 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이나 연기력에 자신이
없어도 혹은 녹음 환경이 마땅치 않아도 AI를 통해서 꽤 완성도 있는 내레이션을 얻을 수 있다는 건 확실히 컨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요인이죠. 와, 정말 그러네요. 목소리 때문에 영상 제작을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군요. 물론이죠. 물론 AI 음성이 아직 완벽하게 사람의 감정 뉘앙스까지 다 담아내진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좀 어색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간단한 정보 전달이나 이야기 설명에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머릿속 아이디어를 제미나이가 이야기 뼈대로 만들어주고, 이미지 FX가 그 이야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주고, 마지막으로 노트북 LM이 완성된 대본에 목소리를 입혀준다. 이 세 친구가 딱 협력해서 컨텐츠의 핵심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 맞아요. 구상, 제미나이에서 시각화, 이미지 FX로 그리고 음성, 노트북 LM으로 이어지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각 단계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도구랑 같이 제시를 한 거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가 여기서 딱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음 단계에 대한 예고도 있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이랑 목소리를 합쳐서 실제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 이것도 다루겠다고 했어요. 브이류나 캡컷 같은 무료 편집 도구 활용법까지요. 네, 이건 개별 AI 도구의 기능을 그냥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최종 결과물인 유튜브 영상 제작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려는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의 A to G를 보여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자료가 우리한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기술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닐까요? AI 덕분에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기회가 확 넓어졌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소위 기술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자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AI가 가져오는 창작의 민주화 현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엄청 비싼 장비 없이도 아이디어랑 약간의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제미나이, 이미지 FX, 노트북 LM 같은 AI 도구들이 개인의 소중한 기억, 특히 농촌 생활 경험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매력적인 컨텐츠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이랑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엿보는 즐거움이 있었네요. 네. AI가 단순한 생산성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창의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또 목소리를 입히는 과정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간편해졌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변화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잠자고 있나요? 혹은 세상과 나누고 싶은 지식이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 AI 친구들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세상 밖으로 꺼냈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가볍게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AI를 활용해서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AI는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도구를 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 자체,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면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우리의 좀 흐릿한 기억을 대체하거나 변형시킬 수도 있고, 또 AI가 제안하는 이야기 구조가 우리의 스토리텔링 습관을 바꿀 수도 있겠죠. AI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미래는 우리의 기억과 창의성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